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흔히 말하는 고아거든요. 갓난쟁이던 시절부터 성인이 되던 그날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고운 심성으로 구김살 많이 없이 참 잘 자랐다고 자부해요. 주변 사람들조차 제가 먼저 제 사연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저희 불우한 유년기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오히려 근래에는 부모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 티가 난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지내는 편이기도 하죠. 부모 사랑이라. 네, 그래요. 돌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으면서 지내왔죠. 저에게는 저를 가슴으로 품어준 엄마이자 훌륭한 시어머니가 계시거든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시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없던 가족이 생겼기에 참 행복한 날들이었죠.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남편도 참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들이었어요. 힘겨웠던 유년기를 보상이라도 하듯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냥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던 저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이별.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너무 일찍,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버리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르는 저에게는 마음을 추스를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에이미야, 어디 가니? 출근해야죠. 경조사 휴가가 마음처럼 길지는 않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씩씩하게 일 잘하고 조문 왔던 분들께도 하나하나 감사 인사 빼먹지 않고 드리고 그렇게 하루 열심히 보내고 올게요. 출근이 뭔데?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출근이요, 출근. 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 아, 그렇지, 출근.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어머님. 밑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끼니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간다고? 이 오밤중에? 오밤중이라뇨. 가지 말고 밥 줘. 나 배고파. 방금 아침 드셨잖... 어머님, 정말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 이름 기억나요? 유관순? 그건 위인 이름이고요. 제 이름 진짜 모르세요? 맞다. 신사임당. 잠깐 헷갈렸네. 그것도 제 이름은 아닌데 안 되겠어요. 옷 입으세요. 얼른 병원부터 가요, 우리. 싫어. 주사 무서워. 밥이나 줘. 나 배고파. 사고로 남편을 잃은 충격을 미처 다스릴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가 어린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한창 젊은 아들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보낸 충격으로 인해 덜컥 치매에 걸려버린 거였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저는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의 검사를 맡겼어요. 그러나 매번 치매라는 똑같은 진단만 받아들고 돌아설 뿐이었죠.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치매를 인정한 다음으로는 공포가 찾아왔어요. 하늘 아래 저에게는 딱 2명이었던 식구 중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떠났고 이대로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또다시 가족 하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릴까 봐서요.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저의 이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들 이름으로 헷갈려도 제가 당신의 며느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가 친모녀지간이 부럽지 않을 만큼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며 지내온 사이라는 것만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저는 강해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치매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독한 병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친부모, 그 자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평생 잘 모시고 살겠다고 시어머니와 새끼손가락 꼭 걸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시고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왕래도 별로 없던 시고모는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깝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네왔죠. 멋쩍다는 듯이 잠시 머뭇거리던 시고모가 꺼내놓은 뜻밖의 제안은 그래 뭐 누군가는 총대 매야 할 이야기니까 요즘이 무슨 연료문 세우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왕래가 적었어도 제가 손 아랫사람 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재혼자리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네? 지켜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자네가 나이가 들어 찾기를 해? 아니면 남들보다 능력이 못하기를 해? 뭐가 모자라서 치매 시모 옆에 꼭 붙어서 살 생각을 하냐고. 그 꽃다운 나이 벌써부터.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가족이니까요. 저에게는 친엄마와 마찬가지인 분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혼 생각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고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봐. 말이야 말이지. 오죽 딱 했으면 2다리 건넌 시고모까지 나서서 이러겠냐고. 아직 젊고 예쁠 나이니까는 충분히 새삼 누릴 수도 있고 젊은 과부가 새살림 차린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 요즘 세상에서는. 죄송하지만 고모님, 전 정말 괜찮아요. 정시모가 걱정되거들랑 차라리 나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잖아. 치매 시모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는 아무 걱정 말고 좋은 자리 얼른 알아봐. 시모 맡아서 보살펴주겠다는 사람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알았지? 시고모는 마치 제가 알겠다는 대답이라도 했다는 양 흐뭇하게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런 시고모의 제안과 마음 씀씀이가 무척이나 고마웠죠. 시고모의 제안은 젊은 과부가 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물론 시고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재혼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살겠다는 다짐 또한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요. 이후로도 시고모는 종종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수시로 저를 찾아왔다고 해야 맞겠네요. 일주일에 2번, 어쩔 때는 하루에 2번씩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시고모의 매번 말은 똑같았죠. 치매 시모는 시고모 본인이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너는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재혼자리 알아보라는 소리. 그때부터였어요. 시고모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던 제가 슬슬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건 시고모의 재혼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부추김에 가깝게 번져 나왔고 급기야는 직접 재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저의 동의도 없이 선자리들을 주선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원치도 않는 선자리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시고모의 행동이 저로서는 꺼림칙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의심스러웠던 건 저의 직장에 떼거지로 찾아와 저를 불러낸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나야 나 꽃반지회 회원.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꽃반지회요? 전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나이차가 엄마 뻘 정도 나는 걸로 보이는데 언니라고 부를 수는 없죠. 더욱이 저희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같은데. 셋집 맡기는. 하긴 요즘 젊은 트렌드 다 그렇지 뭐. 암튼 김숙희 회장님 알지? 시고모님이요? 그래 시고모님. 우리가 시고모님이 회장으로 있는 꽃반지회 회원이에요. 너그 시모랑은 같은 동네 사는 사이고. 너그 시모라뇨. 초면에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한테는 엄연한 시어머니고요. 이래저래 시끄럽고 재혼해.
네?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처자네 시고모한테 사연 들으니까 짠하드만. 드라마 써도 될 만치. 오죽 짠했으면 생판 남인 우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왔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재혼해. 너 그 시모는 우리 회장님이 잘 보살펴 준다잖아. 저기요, 듣자니까 계속 너그시모 불쾌하네요. 아무리 시고모님 지인이라도 저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직장까지 불쑥 찾아와서 이러는 것도 불쾌하고요.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재혼을 하겠다고 떡하니 약속을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안 찾아오지. 재혼 생각 절대 없고요. 여기 사람들 근무하는 직장이니까 나가달라고요. 업무 방해로 큰 봉변 치르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일 의심스러웠던 점이 이 점이었어요. 시모가 회장으로 있는 모임 회원 아줌마들이 생전 일면식도 없던 저의 직장까지 무단으로 쫓아다녀 가면서 재혼을 거의 강요하듯 부추겼다는 점이었어요. 시고모가 회원들을 사주했다고 판단을 내린 저는 결국 시고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 정확한 목적도 모르는 데다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시고모의 이상한 행동에 더 이상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그렇다고 시고모의 목적을 밝혀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여유는 저에게는 없었어요. 직장일도 있었고 치매 시어머니 보살피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시고모를 향한 의심만 퍽퍽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직장일로 갑작스런 장기 긴급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지방에 내려가 꼬박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치매 시어머니의 안위가 걱정이었던 저는 치매 전문 간병인을 붙여놓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출장을 떠나고부터 몇 주 뒤, 업무로 한창 바쁘던 저에게 치매 전문 간병인으로부터 참 희한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간병 관련해서 급하게 현금 쓸 일이 생겼으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였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통장은 시어머니의 퇴직교사연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에 저의 의문은 석유에 불 붙듯 순식간에 확 커져버렸죠. 생각해보세요. 간병인이 환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꺼내 써야 될 일이 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심지어 많고 많은 통장들 중에 하필이면 연금이 들어있는 통장만을 콕 찍어서요. 또한 저는 출장을 떠나오면서 간병인에게 시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저의 신용카드를 하나 전달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혹시나 아주 정말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간병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처리한 뒤에 저에게 영수증 처리로 청구를 하면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이러니 저의 의심에 확 불이 붙을 수밖에요. 그때 저는 치매 시어머니에게 붙여놓았던 간병인이 시고모에게 포섭되어 모종의 음모를 함께 꾸며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길해진 저는 하루의 업무를 마치기가 무섭게 차를 달려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으로 향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한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슬그머니 조용조용 여는 순간 시댁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던 시고모와 꽃반지회 아줌마들이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나하게 취한 꽃반지회 아줌마들은 하하호호 웃어가며 저마다 해괴한 한마디씩들을 떠들어댔죠. 치매 노인네 연금 빼먹게 되면 우리 회장님 생활비 걱정은 앞으로 덜 하겠네. 생활비 걱정만 덜겠어. 그 쌀쌀 맞은 며느리 쫓아낸 뒤에 노인네 죽으면 이 집까지 포함해서 유산 전부가 우리 회장님 것이 될 텐데 안 그러우 형님?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고야 말고 그때 되면 며느리 재혼시켜서 쫓아내는 일을 도운 저희한테도
콩고물 단단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건배합시다. 꽃반지회 김숙희 회장님의 풍족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기가 막히고 코가 찰 만큼 해괴한 말들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신경질이 날 만큼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고모가 아줌마들의 해괴한 말들을 단 한마디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부정하지 않을 이유? 뭐겠어요. 아줌마들의 해괴한 말들을 전부 인정한다는 거지. 잠시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하던 저는 간병인을 몰래 불러내 물었죠.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문자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러자 간병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다면서요. 상황을 보아하니 간병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모임 아줌마들이 늘어놓은 해괴한 말들 사이에 간병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시고모가 간병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치매 시어머니의 퇴직교사 연금을 시고모 본인이 빼돌려 독차지하기 위해서죠. 그제야 시고모와 아줌마들의 지난 행동들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어요. 퇴직교사 연금을 빼돌리려면 보호자로 있는 제가 당연히 걸림돌이었을 테고, 그런 저를 시어머니 곁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착한 척을 해가며 재운을 부추겼겠죠. 꽃반지회 아줌마들은 역시나 시고모의 옆에 들러붙어 콩고물 바라는 사람들이었을 테고요. 모든 속셈을 알게 된 저는 이튿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나섰어요. 시고모와 일면식 없는 친척 남동생을 새 남편감이라면서 시고모에게 인사시켰어요. 그러자 시고모는 세상 그보다 더 행복한 미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환한 표정으로 한껏 신이 나서는 아유, 그래. 진작에 새삼 찾아갈 생각을 했었어야지. 잘 생각했다. 잘했어. 지금 이 시간부로 치매 시모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그동안 자네가 관리해왔던 시모 통장이랑 인감도장부터 넘기려무나. 재산 목록 같은 걸 미리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그런 시고모의 말을 듣는 내내 역시나 싶었고, 시고모는 아주 한술 더 뜨더군요. 둘이 혼인신고 확실히 하는 거지? 시모네 쪽이랑은 이참에 호적 정리 완전히 하는 거 확실하지? 호적 정리가 그렇게 급한 건가요? 저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죽은 남편 호적 품고 있어 봤자 새 가정 꾸리는데 걸림돌밖에 안 돼요.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동사무소 가자꾸나. 시모 쪽 호적 정리하러. 좀 이상하네요. 시어머니 쪽에 붙어있는 제 호적 정리한 다음에 자식 하나 안 남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어른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얼른 일어나라니까는. 호적 정리하러 가게. 순서를 자꾸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자꾸만 확신이 되어가는 거고. 보통 신랑감을 데려오면 상대의 이름은 뭔지, 직업은 뭐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걸 먼저 묻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그런데 지금 시고모님은 제일 먼저 재산 얘기부터 꺼냈고 두 번째로는 호적 정리 얘기를 꺼내네요. 마치 정말로 재산을 노리는 사람처럼. 이러니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는 수밖에요. 그러자 순간 사색이 된 시고모는 애써 손사래를 쳐가며 저의 의심을 부정했어요. 아유, 난 돈 그런 거 몰라요. 타고나기를 붙여야 붙여. 돈 욕심이 하나도 없는 부처. 그러니 염려 놓으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건조하게 대답한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시고모 앞에 턱 올려놓았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치매 시어머니의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집문서 등의 재산이었죠. 그것들을 발견하기 무섭게 시고모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영문 모르는 채로 눈만 꿈뻑이는 시고모에게 경고했죠. 치매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각오로 후견인을 신청했습니다. 그 각오의 증거로 받아온 후견인 증명 서류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후견인인 제가 버젓이 있는 이상 당신은 시어머니 돈에 한 푼도 손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나요? 내가 당신 꿍꿍이 다 알고 이 자리 만들었다는 거? 나 참, 당체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건지. 새파랗게 어린 년의 자식이 어른한테 당신 해가면서 말이야. 너 그 시애미가 그따구로 가르치든? 계속 시치미를 떼시겠다? 아니, 시치미를 뗄 일이 있어야 떼든 말든 하지. 어디서 무슨 오해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무죄야. 결백해. 내 남은 삶을 전부 걸고 너 그 시모의 재산에 아무 욕심도 품지 않았다고 맹세할게. 이제 됐지? 그렇게까지 잡아뗀다면야 제 입장에서도 별 수 없죠. 대꾸를 마친 저는 미리 연락해둔 간병인을 시고모 앞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시고모는 결정적인 간병인의 등장에도 계속 시치미를 떼더군요. 간병하며 들은 사생활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간병인으로서의 직업 원칙인 걸 시고모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간병인은 아시죠? 원래는 간병하면서 들은 얘기는 입 밖으로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들려주셔야 해요. 제가 친엄마처럼 아끼는 시어머니의 안위가 걸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이번 일은 제 3자가 듣기에도 너무 해괴한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간병인은 제가 없는 사이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듣고 보았던 시고모의 행적 전부를 고백했어요. 제가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시고모가 모임 아줌마들을 매일 시댁에 불러다 술판을 벌였고 아줌마들이 매번 떠들어대는 이야기는 시고모가 시어머니의 연금과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라는 거였어요. 시고모가 저를 재혼시켜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줌마들까지 동원했던 일까지 전부를요. 간병인이 말을 마치고 제가 말했어요. 발칙하게도 간병인 휴대폰까지 몰래 훔쳐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눈이 침침해가지고서는 문자 같은 거 잘 못 보내. 휴대폰 같은 거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래요? CCTV 화면 속에서는 손놀림이 아주 빠르던데. 간병인 휴대폰 훔치는 손놀림부터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문자 보내는 손놀림까지 전부. 뭐? CCTV? 왜요? 혹시 제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어머니 옆을 2달씩이나 떠났을까 봐서요? CCTV 정도는 당연히 설치해 놓는 거지. CCTV가 있다는 저의 말에 사색이 된 시고모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냅다 주랭랑을 쳤어요. 도망치다 넘어져 뒹굴고 다리가 접질려 절뚝거리는 꼴사나운 모양새로요. 그렇게 저는 시고모의 마수로부터 치매 시어머니를 지켜내게 되었죠. 사실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시고모의 시치미를 뚫어낼 수 없을 것 같길래 한번 던져본 말일 뿐이었고요. CCTV, 그 한마디에 사색이 되고 주랭랑을 쳐버릴 줄 저도 진짜 몰랐어요. 하긴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리는 법이라잖아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시고모를 도왔던 동네 모임 아줌마들은 슈퍼도 편하게 못 다닐 지경이래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몹쓸 여편애들이라는 시선과 손가락질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아예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요. 문제의 시고모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고모부가 동네 망신살 뻗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고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지금은 이혼 판결이 유력한 상태라네요. 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덕분에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치매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며 지내고 있어요.
시고모를 쫓아내던 날에 저를 도왔던 간병인은 치매 시어머니 전담 간병인으로 고용했어요. 그런 분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시는 이모님은 간병인 중 최고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이모님의 보살핌을 받아가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예정이고요. 천의 고아인 저에게 시어머니는 세상 단 하나 있는 엄마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생각이 나시나요? 쑥스럽고 한번 망설여지더라도 주저없이 연락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